남들은 똥이라고 비웃을 때 이것 하나로 대궐 같은 집을 산 남자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길바닥에 나앉은 선비 이판수. 굶어 죽기 직전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한양에서 가장 천대받는 오물이었죠.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할 때 그는 한양의 똥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판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귀한 먹거리를 만든다. 그는 단순한 오물을 왕실 채소 전용 특급 거름으로 브랜딩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던 시대, 그는 남들이 버린 똥에서 블루오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부자가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오물을 뒤지며 남몰래 수집했던 이것 때문이었죠. 그가 똥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은 거름이 아니라 한양 권력가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선비 이판술이 조선 최고의 정복군이 된 소를 돋는 뒷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회를 찾은 경험이 있나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1장 몰락한 천재. 가장 낮은 곳에서 길을 묻다. 방금 전 보신 주인공 이판술. 그는 사실 태생부터 비루한 똥지객꾼은 아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한양, 그는 총망받는 남인 계열의 소장파 관료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주장각의 방대한 서적들을 탐독하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하지만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문은 궁비박산났고 믿었던 친구에게 인감까지 도용당하며 그는 단 하룻밤 만에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상업의 불길이 타오르던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경강상인들이 한강의 물길을 장악하고 저작거리에는 청나라에서 건너온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 20만의 대도시 한양이 뿜어내는 인분의 문제였습니다.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 도성의 개천은 오물로 넘쳐났고 이는 전염병의 근원이자 한양의 최대 골칫거리였습니다. 판술은 굶주림 속에서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공자 가라사대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박 미나리밭에서 한 가지 기묘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어떤 밭은 작물이 시들하고 어떤 밭은 유독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그 차이는 다름 아닌 거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농법은 분전법 매뉴얼 메설이 보급되던 시기였으나 양질의 비료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기서 판술의 천재적인 두뇌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규장각에서 읽었던 농법서, 농가집성과 해동농서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재조합된 것이죠. 그는 한양의 골칫거리인 오물을 수거해 이를 과학적으로 발효시켜 성박 상업농들에게 공급한다면 어떨까 하는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합니다. 하지만 양반의 체면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지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그는 수백 번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글을 읽었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겠죠.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고개를 돌릴 때 그 오물 속에 섞여 있는 누군가의 버려진 편지 조각, 누군가의 사치스러운 음식 찌꺼기를 말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지게 속에는 단순히 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양의 욕망과 비밀이 함께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2장 조선의 블루오션. 똥에 브랜딩을 입히다. 양반이 똥을 치운다는 비아냥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판술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양의 20만 인구가 대출하는 오물을 단순히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거하는 지역에 따라 오물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육조 거리 고위 관료들의 집에서 나오는 오물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 걸음으로써의 질이 좋았고, 약방 거리에서 나오는 오물에는 약재 찌꺼기가 섞여 있어 살충 효과까지 뛰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판술의 두 번째 기이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차별화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거름이 잡초와 배설물을 대충 섞은 형태였다면, 판술은 규장각에서 익힌 약초 지식을 접목했습니다. 오물을 특정 온도에서 발효시키, 여기에 해충이 싫어하는 고본이나 천궁 같은 약재 찌꺼기를 배합해 프리미엄 비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이 비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만물의 생 토왕우호의 성투. 만물을 다시 살려내는 흙이라는 뜻이었죠. 수요가 폭발하자 판술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거지들과 불황자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나를 위해 오물을 가져오면 쌀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이는 한양의 치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원자재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쟁자들이 뒤늦게 뛰어들었을 땐 이미 한양의 노른자의 땅에서 나오는 양질의 오물은 모두 판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한양의 자원을 통제하는 거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물을 수집하며 부수적으로 얻게 된 정보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비싼 수입 차십을 버렸는지, 어떤 관료의 집에서 기밀 문서가 파기되어 버려졌는지, 심지어 어느 가문의 안방에서 버려진 은밀한 물건들까지. 오물은 그 주인의 사생활과 정치적 성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판술의 장부에는 비료, 판매 대금 외에 한양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술은 더 이상 똥 냄새나는 미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실세들이 남몰래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어둠의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하던 사내가 조선의 가장 높은 곳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과연 그가 손에 쥔 이 위험한 정보들은 조선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제3장 정보가 권력이 되는 순간. 걸음 뒤의 음모.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샘과 이협이죠. 판술의 성공이 커질수록 한양의 기존 걸음 상인들과 그 뒷배를 봐주던 부패한 관료들의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판술을 낭반의 수치라며 몰아세웠고 그의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판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들 모두를 단숨에 침묵시킬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판술의 사업을 무너뜨리려던 형조 판서의 수하들이 들이닥쳤을 때 판술은 장부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성조 판서가 지난 3년간 청나라 상인과 몰래 거래하며 챙긴 뒷돈의 상세 내역이 적혀 있었죠. 관료들의 배설물을 치우며 얻은 그들의 치부가 이제는 판술의 목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뒤지던 사내가 조선에서 가장 깨끗한 척하던 자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술은 단순히 협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더 큰 판을 짰습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압박해 한양의 오물 수거권을 공식적인 전매 사업으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독점권을 손에 넣은 것이죠. 규제라는 위기를 정보력을 이용해 독점권이라는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판술에게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수집한 왕실 근처의 우물 속에서 현직 임금의 안위를 위협하는 영모의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정보를 팔아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보를 들고 임금에게 달려가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판술의 지혜는 이제 생존을 넘어 역사의 한복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4장 오물 속의 진주. 조선을 구한 역발상.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정보가 이제 조선의 심장을 향합니다. 판술은 영모의 증거를 손에 쥐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정보를 팔아 평생 먹고 살 부를 챙길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킬 것인가? 판술의 선택은 역시나 기이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파는 대신 이 모든 음모의 실타래를 정조 임금 앞에 직접 펼쳐놓았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똥지객꾼이 왕의 유일한 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판술이 바친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양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연결된 정보의 망 그 자체였습니다. 판술의 제보로 영모는 사전에 차단되었고 조선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을 치하하며 젖을 내리겠다는 왕의 제안에 판술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관직보다 저작거리의 똥 냄새가 더 편안하옵니다. 다만 이 나라의 오물이 더 이상 썩지 않게 관리할 권한만 주시옵소서. 판술은 벼슬 대신 조선 최초의 환경 및 비료 독점권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국가 시스템으로 편입시켰고 퇴임 후에는 자신의 지혜를 담은 비즈니스 지침서 오물 속의 황금이라는 기이한 서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오물이 아니라 그것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편협한 마음이다. 라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판술의 이야기를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250년 전 한 남자가 증명했듯 기회는 결코 화려한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코를 막고 피하는 곳,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의 찌꺼기 속에 진정한 블루오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골칫덩이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물회생토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막힌 시야를 뚫어주는 시원한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